안녕하십니까. 10월 17일 월요일 트레이딩 히스토리 시간입니다. 오늘 매매들 다들 잘 하셨습니까? 주말 동안에 미증시 급락이 있어서 아마 좀 많은 걱정을 하셨을 텐데, 아침에 보니까 선물지수는 양봉으로 돌려놓고 있는 상황이라 크게 무리할 사항은 없을 것이다 라고 제가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 우리 시장은 크게 타격 받은 것 없이 무난하게 잘 마무리가 된 것 같아요. 다 양봉으로, 음봉에서 출발해서 양봉으로 끝났죠, 둘 다 지수가. 그래서 오늘 지수도 보면 꾸준하게 끌어올린 모습이 그래도 나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자, 전에 나갔던 유튜브 멤버들 승부주와 또 사무 멤버들 종목들 복귀하면서 또 수정 보완할 점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나갔던 승부주들은 이런 식으로 도출을 시켜 놓았는데, 한 번씩 간단하게 둘러보죠. SBB 테크는 오늘 신규주니까 당연히 봐줘야 되는데, 이것은 오늘 트레이딩 관점으로 볼 때는 조금 트레이딩을 집중력 있게 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꼬리가 거의 10%대까지 꼬리를 달아주었죠. 달아주고 다시 상승으로 잡아주는, 이 시가를 상승으로 잡아주는 시점, 이 시점이 어찌 보면 가장 기본적인 타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경력자들은 물론 이런 꼬리점을 잡으려고 하겠지만은 사실 다른 종목도 아니고 신규주가 이렇게 하방으로 밀고 내려올 때는 상당히 거기에 타점을 잡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두 번째로는 일반 종목보다 신규주는 방향성을 한번 잘못 잡아버리면 굉장히 큰 타격이 오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밀고 내려올 때는 간만을 하는 게 좋죠. 하지만 경력자들은 꼬리를 잡으려고 몇 번 시도는 해봐야 되겠지만, 차라리 지켜보고 있다가 시가 돌파시만, 보합 돌파시만 들어가줘도 충분하거든요. 왜? 상승폭이 크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물론 그렇게 했습니다만은 오늘 상한가를 유지해 준 점은 상당히 좀 고무적이라고 봐요. 참여하신 분들은 오늘 좋은 결과를 얻지 않았겠나 싶습니다. 지금 보면 18만 주 정도가 몰려 있는데, 나중에 이제 내일 어찌 될런가 한번 봐야 되겠죠. 상강 MNT는 7천억짜리 공급 계약은 있었지만 시장은 그렇게 크게 받아준 것 같지는 않아요. 시가 2% 출발해서 4.8%까지 갔다가 내려왔는데, 아침에 땡해서 이런 것은 시가 낮은 종목이 올라갈 때는 지켜 세워주지 못하면 수익권이 안 나오면 그냥 본절 정리하고 마무리 짓는다고 했죠. 이거는 오늘 본절 정리밖에 안 될 것 같습니다. 신한 제6고 스펙은 상호 변경이 되는 종목들은 스펙주가 시장에서는 때로는 다 받아주지 않지만 때로는 좋은 모습을 보일 때가 있기 때문에 항상 챙겨놔야 된다라고 했는데, 오늘 관심도가 상당히 높았죠. 상가까지 바로 유지를 해주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시가가 8%대 출발했죠. 8%대 8.8% 출발해서 오늘 이거 참여하신 분들도 아마 좋은 결과를 얻었지 싶어요. 디플렉스와 피제메트를 같이 묶어서 보고, 알루미늄과 이제 이런 뭐죠? 앞에 알루미늄이 남선 알루미늄이죠. 남선 알루미늄을 같이 보셔도 좋고, 이왕 남선 알루미늄이 좀 시가와 서로가 차이가 나면 PJ 메탈을 보셔도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남선 알루미늄이 보기보다 크게는 강하게는 가지 못했죠. 11.8%. 그래서 17%밖에 못 갔거든요. 결코 한 5% 뛰기밖에 안 됐죠. 그래서 PJ 메탈은 9.9% 출발해서 15% 갔으니까 딱 두 개 다 도전을 했다고 하더라도 5% 뛰기밖에 안 나왔다. 그래서 시간에 상한가 가는 종목은 조금 신뢰도가 좀 낮다. 그래서 매매하실 때는 좀 조심하는 것이 좋다라고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린 이유가 그렇습니다. 지금 유니온 머티리얼이 이제 상한가를 갔는데, 히토리오 관련주는 제가 어제 디플렉스를 같이 봅시다 라고 했는데, 디플렉스가 시간에 5.9% 올랐습니다. 올라가지고 시가 5.9%에서 고가가 10.9%였는데
저가가 2.9%니까 뭐 5%대 손주포 잡았으면 5% 정도는 뭐 먹을 수 있는 구조는 됐어요. 하지만 조금 눈치가 빠른 사람이었다면 제가 말씀을 드릴 때 이런 테마주 형식을 뜰 때는 꼭 누가 대장이라고는 없기 때문에 가치 있는 종목 몇 종목을 반드시 붙여놓고 먼저 튀는 종목을 먼저 선점을 하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을 어제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관점으로 볼 때는 오늘 유니온 머티리얼 같은 것을 반드시 아마 등록을 시켜 놓았을 텐데 유니온 같은 것을 아마 더 선택을 잘 했지 싶어요. 아침에 티플렉스는 이렇게 버리버리 했단 말이죠. 그죠? 하지만 유니온 같은 경우에는 아침부터 이렇게 탁 치켜 세워줬지 않습니까? 그 차이점을 아침에 빨리 깨달아야 된다. 눌려주는 놈이 있느냐, 탁 치켜 세워주는 놈이 있느냐. 그 점의 차이점에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유니온은 오늘 시가 마이너스 1%였죠. 그 차이점이 미묘한 차이점이 많은 것을 가르기는 하죠. 조금이라도 싸게, 어차피 같은 테마니까 싸게 들어간다는 거죠. 상한가에 진입을 했습니다만은 지금 보니까 시간 내에서는 좀 풀리고 있네요. 마지막에 동시효과에 들어간 것 같은데 동시효과에 들어간 상한가는 큰 의미는 없죠. 그래서 일단 뭐 티플렉스를 하든 유니온을 하든 이 두 종목도 테마주들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SBB테크가 만약 내일 좋은 모습을 보인다면 마침 OSP도 전일에 시간에 8% 가까이 모습을 올려놓았기 때문에 같이 이놀로스까지 묶어서 한번 같이 보자. 같이 보자. 비비테크가 오늘 상한가는 가졌지만 얘네들은 도리어 크게 움직이지를 못했죠. OSP는 만약에 오늘 SBB가 없었다면 OSP가 더 좋은 모습을 볼 수는 있었겠죠. 6.9%에서 11.8%. 아침부터는 바로 가지고 미끄러져 버렸죠. 이런 건 틀린 거거든요. 시가를 7% 가까이 뛰어서 바로 치켜 세워줘야 되거든요. 치켜 세우지 못하면 그건 증거예요. 그러다 뒤에 조금 반등을 줬습니다만 이미 힘은 빠져버린 거거든요. 이노루스도 마찬가지였죠. 어제 19,000원 정도 전일 저점 정도를 한번 보자라고 했는데 이것을 톡 깨고 내려와 버렸죠. 아침에 땡 하고 좀 얼마 안 돼서 깨고 내려와 버렸죠. 9%까지 밀렸죠. 9%에서 19,000원이 한 4% 정도가 그래 될 텐데 이런 것은 뒤에 급등을 했지만은 급등을 해서 치기는 세워줬지만은 OSP가 못 가니까 했지만은 굳이 이것을 공략할 마음이 있었다면 19,000원 다시 회복하는 시점 이 지점만 아마 타점을 잡을 수 있는 구간 그 다음에 시가 돌파하는 구간 이 두 구간만 타점을 볼 수는 있겠죠. 꼬리를 잡기는 힘들었단 말이죠. 꼬리를 잡기는 이미 추세를 무너뜨리고 내려온 상황이라 꼬리가 어디까지 내려올지 사실은 아무도 모르는 거죠. 좀 지켜봐야죠. 가만히 살아나느냐. 꼬리를 말아주면 이런 식으로 공략하면 좋다. 그래서 이런 것도 신뢰로 잘 기억을 해 놓습니다. 고가가 12.8%까지 올라갔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9%의 경력자로 들어갔다면 거의 20% 수익은 챙길 수 있는 구조였죠. 하지만 내가 아직 스킬이 부족하다 하면 여기 19,000원 돌파할 때 들어간다든지 전일 꼬리를 돌파하는 이런 시점 뭐 여기 4%만 들어가서도 뭐 15% 수익은 나온다. 아니면 시가 2%대 마이너스 10% 들어가서도 수익은 그 정도 나오죠. 그래서 너무 많이 먹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너무 멋지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조금이라도 안정스럽게 매매를 하는 것이 더 좋다라는 것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바이오로그 디바이스는 오늘 시가가 마이너스로 출발했죠. 별로 관심을 크게 받지는 못했어요. 전일의 시간에 3%대인가 아마 이리 올라온 걸로 알고 있는데 마이너스로 출발했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죠. 그래서 이런 기술주는 아침의 모습이 저런 식으로 너무 차이가 나버리면 좋지가 않죠. 이거는 뭐 손을 댈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금양하고 양지사를 보자 했는데 둘 다 양지사는 좀 움직여준 것 같은데 금양은 좀 움직여주지를 못했어요. 양지사는 플러스 4.8%에서 13.3%까지 갔으니까 10% 뛰기는 안 됐지만 한 8% 뭐 그 정도 수익을 준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수익이라도 깔끔한 수익이었기 때문에 좋다는 겁니다. 깔끔하기 때문에 이런 깔끔한 수익이 좋거든요. 아침에 짧은 시간에 깔끔하게 먹는 거.
하루 종일 질질 끓고 뭐 10% 먹으면 뭐합니까? 그 필요 없거든요. 짧은 시간에 빨리 먹고 마무리되는 것이 좋았다. 그런 관점으로 볼 때는 양지사는 나왔어요. 어제 제가 양지사를 말씀을 드릴 때는 양지사가 예전의 모습과는 좀 다른 모습으로 변질은 되었다. 이제는 시장이 안 좋을 때 해치 종목으로 보기에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강력하게 할 만한 종목은 아니지만 그래도 아직은 많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 유지가 되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내일은 봐줘야 된다라고 했는데 기본적인 수익은 나왔던 것 같아요. 자, 베트남 개발 한번 봅시다. 베트남 개발은 제가 어제 말씀을 드릴 때 꼬리를 봐야 된다. 이 지점은 기다려서 또 보면 된다. 기다려서 보면 된다. 굳이 급하게는 할 필요 없어도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저희들도 뭐 했습니다만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 꼬리까지는 안 찍어줬습니다. 꼬리 근처까지는 딱 찍어주고 이제 올라가게 되었죠. 그래서 오늘 저가가 마이너스 8.1%, 고가가 플러스 4%니까 13% 정도 구조는 나오는 구조였습니다. 이 구조가. 그래서 잘 보고 하신 분들이면 기다렸다 딱 들어가신 부분이었다면 오늘 10% 이상 수익을 줄 수 있는 그런 구조를 잘 챙겼고 전략을 잘 잡아놓고 들어갔기 때문에 아마 다들 잘 하셨으리라 봅니다. RP바이오는 전일에 승부주 할 때 우리가 대성 하이텍을 승부주로 했었죠. 그때의 흐름을 기억을 하고 대성 하이텍도 전일에 보면 24%까지 갔지 않습니까? 시가 6% 출발해서 그것을 기억을 하고 RP도 같이 묶어서 보자 라고 했는데 RP 시가 0.3% 출발했습니다. 3% 출발했는데 땡 해가지고 8.6%까지 갔으니까 딱 8% 뛰기 딱 수익은 나왔네요. 이것도 뭐 10% 20%는 안 갔지만은 우리가 원하는 그런 형태 땡 해서 승부를 바로 짧은 시간에 불과 뭐 몇 분 걸리지도 않았죠. 딱 마무리 짓고 일하고 이런 게 좋습니다. 이런 게 하루 종일 질질 끌고 가면서 5% 10% 줘봤자 필요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는 RP바이오도 좋았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평가 정보는 오늘 흐름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시가 3% 출발했죠. 3% 5% 아침에가 제일 힘이 좋지 않습니까? 아침 가장 힘 좋은 시간에 시가를 3%를 띄었는데 1%도 아니고 보합도 아니고 3%를 띄었다면 동시효과에서 벌써 치열한 싸움을 벌려가지고 그 동시효과 싸움에서 이겨가지고 양봉이 이겨서 그것도 3%는 이겨서 출발이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힘이 좋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겨우 2%밖에 못 가고 다시 그 밀려서 깨고 내려온다. 그 야무짝에도 쓸모없다. 바로 잘라버려야죠. 본절하고 마무리되는 거죠. 전일 나왔던 승부주 중에서는 오늘 보면 상가 종목 일단은 뭐 두 종목이나 SBB 됐거나 신한제 6구서 나왔다는 것은 상당히 좋았고 테마주 알미닐주하고 제 종목 중에서는 뭐 어느 정도 바값만 나왔을 거라고 봐요. 뭐 베트남 기업 전략 들었으면 좋았고 RP는 아침에 짧게 먹었으면 좋았고 양지사도 나쁘지 않았던 것 같고 뭐 전체적으로 무난하게 잘 진행이 하신 분들은 나쁘지 않다고 보네요. 사무 멤버들 거를 한번 봅시다. 전일에 우리가 상가 종목을 좀 많이 보유를 하고 넘어왔는데 신라젠 같은 경우에는 상가 진입을 해가지고 이날 때도 상가 수익을 먹고 다시 또 재진입을 하자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사실 한 번 더 상가를 기대를 해봤는데 시가가 10.9% 출발했다는 것은 썩 좋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전일의 시가는 22%였단 말이에요. 근데 전일보다 더 시가가 낮아졌다는 것은 그만큼 이제 탄력이 떨어졌다는 소리겠죠. 오늘 17.5%까지 올라갔는데 15% 수익권만 먹은 것으로 이제 만족을 했죠. 의외로 키네마스터 같은 종목이 오늘 큰 수익을 줬죠. 25% 정도 수익을 줬으니까 27%까지 갔죠. 오늘 28%인가? 28.8% 상가 근처까지 갔죠. 저희들 25%에서 마무리 일단 짓자. 짓고 나서 보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또
뭐 역시 이런 걸 보면 끼가 있는 종목은 항시 시장은 항시 비슷한 상황에 있는 종목이라면 반드시 끼가 있는 종목에다 승부를 거는 것이 맞다라는 걸 다시 한 번 더 증명해 준 하루였죠. 그래서 오늘 키네마스터도 수익이 좋았습니다. 에콜로는 사실 좀 제가 개인적으로는 기대를 했는데 크게 관심을 가져다 주지는 못했어요. 오늘 고점이 13%, 저희들은 아마 10% 정도 수익을 먹고 마무리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점은 조금 아쉬웠다. 그리고 성우 하이텍이 좀 그랬었죠. 재료는 나쁘진 않았지만 역시 시장은 그렇게 잘 받아주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간 내서 지금 상한가를 지금 들어가가지고 좀 일하고 있거든요, 오늘. 예. 그래서 오늘은 좀 성우가 조금 아쉬웠다라고 표현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보면 오늘 상팀 쪽의 수익은 나쁘지 않았죠. 신라젠 15%, 에클론 10%, 성우 하이텍 본지역, 키네마스터 25%. 뭐 이렇게 해도 거의 50% 정도 상매매 팀들은 수익이 나왔죠. 데이 팀들은 오늘도 뭐 나름대로 밥값은 한 것 같아요. 데이 팀들은 오늘 신라젠부터 앞에 성우를 먼저 진행을 했다가 그때 작게 주고 나와버렸죠. 아침에 여기에서 너무 힘이 들어서 맨날 계속 미련을 뜨고 있으면 하루 종일 열을 먹였겠죠. 아니다 싶어서 그냥 작게 주고 나와버리고 우리 신라젠으로 갈아탔죠. 신라젠 갈아타가지고 한 번은 본절 정도로 하고 뒤에 14,400원 이 정도 진입을 되어가지고 까지 한 10% 정도 수익은 가져온 것 같아요. 그리고 기세주로 하나 더 했죠. 우리가 베트남 개발을 하나 더 했습니다. 그죠? 데이팀들은 베트남 개발을 272원에 들어갔죠. 그리고 우리 7% 들어갔죠. 이게 260그 중에 8.0%단 말이면 271원이면 2원이면 딱 여기죠. 이 지점 되겠네요. 여기서부터 이제 급등을 이제 하게 되죠. 13% 뭐 그 정도 수익을 나온 것 같은데 12%인가 한번 그 수익이 나온 것 같은데 오늘 이 종목 잘 기다렸다가 잘 받아서 올라간 종목이라 타점을 잘 잡힌 종목 중에 하나라고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코어 트레이딩 팀들도 이제 오늘 코어 팀들은 한미글로벌을 우리가 아침에 장전에 제가 이제 한미글로벌을 미리 말씀을 드리면서 24,000원 1차 타점과 25,000원 24,000원 23,000원 이렇게 두 개의 타점을 잡았죠. 그래서 24,000원 근처로 오면 일단 그것을 기준적으로 보라 했는데 24,350원까지 왔죠. 24,000이 23%였고 이 지점이 22%에 찍어줬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기준점은 제가 제시한 가이드 기준 RF이 1% 정도는 기준가에 다 포함을 시키거든요. 널 알지만 그래서 22%에 들어간 사람들은 그냥 1% 더 주고 들어가는 거죠. 큰 상관은 없거든요. 중요한 건 방향이지 1% 뭐 1, 2%에 크게 큰 급등정도 상관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들어가신 분들은 오늘 한미글로벌은 상당히 수익이 좋았죠. 고가가 플러스 10%까지 올라갔으니까 그죠? 올라갔으니까 이것도 오늘 뭐 한 13, 14% 그 정도 수익이 나온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어 팀들은 뭐 이것도 오늘 나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전체적으로 전 팀이 유튜브도 뭐 그렇게 나쁘지 않았던 것 같고 사무 멤버들도 상팀만 해도 25, 15, 40, 50%에 데이 15, 15, 80, 90 거의 90에서 100% 정도 수익은 나온 것 같아요. 전체로 몰아치면 물론 그걸 다 먹은 사람은 뭐 많지는 않겠지만은 그래도 뭐 절반 정도는 챙기지 않았겠나 싶습니다. 자, 시장이 오락가락 이렇게 오락가락 찬물 냉탕 온탕을 왔다 갔다 합니다. 사람들의 심리가 극도로 요즘에 뭐라고 해야 되나요? 약간 스트레스성 매매라고 해야 되나요?
그럴 정도로 좀 짜증스러운 그런 시장이 펼쳐지고 있어요. 즉 순탄하게 어떤 흐름을 기조를 이어가는 그런 흐름이 아니라 불쑥 이런단 말이죠. 그래서 매매하기가 참 까다로운 시장입니다. 하지만 제가 늘 말씀드리듯이 유튜브 멤버들은 꾸준한 수익을 위해서 공부를 계속 꾸준하게 해당해줬고, 사무 멤버들은 수익을 위해서는 간결하고 강건하게 마인드를 강하게 먹어야 급등주에서는 이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벌써 쫄면 엉덩이를 뒤로 빼버리면 거기서 50%는 지고 들어가거든요. 미친듯이 해야 된다. 미친듯이. 사무 멤버들 특히 제가 알지 않습니까? 같이 하고 있는 분들 중에 그 스타라는 그 여자분도 뭐 올해는 수익이 별로 뭐 아직 지금 6, 7억 정도 올렸습니다만은 작년에는 20억 정도 올렸잖아요. 그 여자분들도 그렇게 이야기 하잖아요. 그냥 미친듯이 했다고. 미친듯이 해야 돈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자기가 자본금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기 전까지는 좀 강건한 마인드를 먹고 강하게 달라붙는, 좀 의욕적으로 달라붙는 그런 매매를 해야 돈이 된다는 거. 그리고 비중을 실어야 된다는 거. 찔찔찔 하는 매매는 결국은 잔가랑비에 다 없어집니다. 제발 제 말대로 하셔야 해요. 승부를 걸 때는 모든 것을 걸으라고 했죠. 물론 설령 그 실패가 그 종목에 실패를 할 수도 있지만은 제가 그러지 않습니까? 뒤돌아보지 마시고 또 새로운 종목에 또 승부를 걸어야 된다고요. 그런 마음이 없다면 이 시장을 떠나야지요. 이 시장에서 살아남고 내가 원하는 어떤 수익까지, 어떤 위치까지 올라가고 싶다면 방금 제가 드린 말씀을 꼭 되새김질 하시면서 매일매일 사무 멤버들은 실전에 임해 주시길 바랍니다. 유튜브 멤버들은 꾸준히 수련 공부하셔서 본인 스스로가 가상 매매도 하고 아는 시간이 흘러서 이제 조금 자신이 있다 싶으면 그때 가서 본 매매를 하도록 해야지, 돈 몇 푼 벌 거라고 공부보다는 제밥에 관심이 있으면 공부 안 됩니다. 하루 몇 푼 물어봤자 그건 공부에 큰 도움은 안 돼요. 꼭 그 점 잊지 마시고 공부를 잘 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은 좀 제가 잔소리가 좀 많았는데 시장이 좀 들쑥날쑥 하다 보니까 긴장감을 좀 유지를 시켜야 될 이런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마인드를 탄탄하게 가질 수 있도록 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유튜브 멤버들은 저녁에 또 내일 승부조 정리해서 공부할 거 또 올려드릴 것이고, 사무 멤버들은 상종목 2개 가고 있죠. SBB테크 데이터 솔루션 2개 가지고 가고 있으니까 내일 또 승부를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오늘 하루 다들 고생들 하셨습니다. 내일 라이브 방송 때 뵙기로 하죠. 감사합니다. 사무님 문제였습니다.